저는 매일 정말 많은 환자들을 만납니다. 2번, 저는 하루에 1000명의 환자들을 만납니다. 호흡을 뱉으면서 말씀하세요 이런 것보다도 샤워기 헤드에서 물이 쫙 쏟아지는 것처럼 호흡을 뱉어주셔야 됩니다. 이 머릿속에 더 임팩트 있게 남게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히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마음을 여는 말하기 여러분 다들 보셨죠? 네, 자, 시의성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청중들의 관심을 딱 잡고 뭔가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시의성을 얘기해봤고, 자, 오늘은 또 다른 주제인데요. 마찬가지로 관심을 딱 잡는데 아주 유용한 것들입니다. 자,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면 돼요. 주로 오, 대박, 와, 진짜? 이런 거를 약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되냐? 임팩트 있게 말을 하면 됩니다. 자, 임팩트 있게 말하기. 사실 말이야 쉬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두 문장 중에 어떤 게 좀 더 귀에 쫑긋한지 들어보세요. 1번, 저는 매일 정말 많은 환자들을 만납니다. 2번, 저는 하루에 1000명의 환자들을 만납니다. 어떤가요? 이 두 번째가 조금 더 하게 되는 게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좀 머리를 쓰고 좀 고민을 해서 좀 임팩트 있게 문장을 구성할 수 있도록 오늘 그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귀에 꽂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뭐 발표를 하거나 스피치를 하거나 뭐 오늘의 주제를 소개하거나 그럴 때 쓰면 굉장히 좋은 팁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이 도입부 부분에 관심을 끌어야지 결국에는 뒤에도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도입부 부분, 인트로 부분에 써먹기 굉장히 유용한 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심리학에도 초두 효과라는 게 있죠. 그래서 처음 부분에 딱 들었던 게 오랫동안 각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활용을 해서 최대한 임팩트를 다다다 써주는 거예요. 자, 저는 SED 기법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SED. 자, 영어예요. 자, S는 먼저 specific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정말 많은 환자 대신 매일 하루에 1000명의 환자라고 말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은 좀 습관적으로 뭉뚱그린 그런 대명사 위주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명사보다는 고유명사. 자, 그리고 많은, 너무, 빈번하게 뭐 이런 좀 뭉뚱그려진 표현 대신에 구체적인 수치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해외여행을 다니며 겪은 경험들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고, 이거를 만약에 제가 인도, 네팔, 라오스 여행을 다녀와서 깨달은 부분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후자가 훨씬 더 혹하게 되죠. 우와! 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해외여행을 많이 이런 거 대신 구체적인 국가를 이렇게 언급해 주는 거죠. 그리고 병마와 싸웠습니다 보다도 대장암 말기였다. 그냥 꽃보다도 프리지아 한 송이라고 했을 때 좀 더 이미지가 선명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이 머릿속에 더 임팩트 있게 남게 되는 거죠. 마치 모래사장이 쫙 있는데 거기에 색깔이 다른 돌이 딱 얹어 있어요. 그러면은 훨씬 더 눈에 잘 가고 선명하게 다가오잖아요. 네,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치가 특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수치는 특히나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 효과가 정말 달라지거든요. 저만 해도 라디오 DJ로 이제 6년 동안 일을 했는데, 이거를 때로는 저는 6년 동안 일했다라고 말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2000회의 생방송을 진행했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저는 좀 바꿔서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팁보다도 10개의 팁, 3가지의 노하우. 다만 수치를 표현할 때 너무 많은 숫자는 오히려 좀 구체적인 연상을 좀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숫자라면은 표현하는 방식을 좀 더 고민을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연간 36만 개가 판매됩니다 라기보다는 하루에 1000개씩 팔리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와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치를 표현할 때에도 조금 더 머리를 써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자, SED에서 S, 네, 구체적으로 말하라, specific 이었고요. E는 exaggerating입니다. 과장하기예요. 자, 그래서 학창 시절에 되게 재미있던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같은 말을 해도 엄청 표현이 달라요. 드라마 줄거리를 설명을 해도 그냥 아팠다를
정말 다 죽어가는 얼굴로 말을 했는데 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게 좀 성격상으로 좀 담백하면 어려울 수도 있긴 있지만 확실히 관심을 좀 사로잡는 데에는 이 MSG가 약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팠다도 정말 아팠어요 라고 한다거나 좀 무서웠다도 진짜 태어나서 그런 무서움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 정도를 부풀리는 걸로 일단 시작을 해보세요. 자, 그랬다면 이제 약간 유머를 섞어서 좀 더 오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저는 다 죽어가는 존재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라고 하고 저는 식집사인데요 라고 하는 거죠. 식물을 기르는 이런 식으로 약간의 거짓말은 아니지만 좀 부풀리고 정도를 좀 오버를 해서 표현을 하면은 뭐지? 와 진짜? 하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르게 표현하기예요. 마지막은 SED, D가 different예요. 다르게 표현하기인데 여기에는 이제 좀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뭐 대단한 창의성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어휘들을 좀 총동원을 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다를 수 있을까?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정성을 기울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단어 사용을 조금 새롭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컨대 뭐 우리말 대신 뭐 영어를 조금 써본다거나 고유어 대신 한자어를 쓴다거나 문장의 배치를 조금 바꾼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네, 저는 오늘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조금 진부하죠, 그렇죠? 나 자신을 사랑하기는 너무 많이 들려온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직접적이죠. 자, 그래서 얘를 한자어로 조금 바꾼다, 그리고 조금 유니크하게 써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애를 완충하는 법 이렇게 하면은 물론 이게 뭐 대단히 특별한 표현은 아니지만 조금은 좀 독특함을 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장 구조 약간 도치를 조금 쓴다면은 사랑해라,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구성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하기도 다르게 표현하기에 써먹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 트레이닝, 보이스 코칭을 하다 보면은 특히나 좀 추상적인 표현이 많이 쓰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최대한 다양하게 비유를 쓰는 게 좀 이해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호흡을 뱉으면서 말씀하세요 이런 것보다도 샤워기 헤드에서 물이 쫙 쏟아지는 것처럼 호흡을 뱉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 사오정이 나방을 뱉는 것처럼 하세요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면은 확실히 학생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거는 강의력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개념을 좀 다양한 표현을 써서 하면은 그 중에 하나쯤은 얻어 걸리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화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기, 또 비유법도 함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애초에 임팩트 있게 말하기에 SED 기법이 있다라고 말을 한 것도 사실 이 다르게 말하기에 한 방법이었죠. 왜냐하면 그냥 나열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두 번째는 과장하기, 세 번째는 다르게 말하기입니다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SED 기법이라고 굳이 기법명을 붙이면서 조금 더 혹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좀 더 높은 층위에서 카테고리 또 범주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ED라고도 굳이 영어를 써서 조금 더 뭔가 있어 보이는 느낌을 준 거기도 하지만 우리말을 쓸 수도 있죠. 그래서 구과다 기법입니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과장해서 다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었죠. 아무튼 그냥 말을 할 때에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딱 들었을 때 뭐지? 하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번 궁리를 해보시면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임팩트 있게 말하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굳이 뭐 초반 도입부뿐만 아니라 말하는 도중 일상적인 표현에서도 같은 말을 하더라도 조금 더 재밌게 유니크하게 좀 더 할 수 있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을 할 때 뇌에 딱 힘주고 좀 창의성을 한번 발휘해 보시길 바랄게요. 마음을 여는 말하기는 다음 주 목요일에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